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0일이고요 현재 시각은 오후 4시 16분을 지나고 있네요. 오늘도 변함없이 시황 분석하고 종목 투데이 탑픽 좀 분석 좀 해볼게요. 오늘은 아침에 다우존스가 어제 사실 자기 전부터 조금씩 빠지기 시작해서 사실 많이 빠졌다가 좀 올라온 거예요.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좀 5일선을 툭 깼기 때문에 조금 안 좋아 보였어요.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필반 지수도 마이너스 2% 정도 후반 중반대 떨어졌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D램 생산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떨어져서 시작을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좀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다행히 우리나라 시장 괜찮았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4% 떨어졌죠. 이게 이 자율주행 운행하는 차량 테슬라 차량 사고가 있어갖고 사망 사고가 있었거든요. 거기에다가 또 플러스 테슬라가 갖고 있는 비트코인 주가도 좀 빠지니까 3%가량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좀 급락을 했는데 이건 좀 자세히 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많이 올랐긴 했지만은 이제 컨택 종목들이 좀 조정을 좀 받았네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S&P 500은 거의 애플 외에는 거의 애플하고 구글 요 정도 미리 조정 받았던 거니까 그 정도 외에는 전부 다 조금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이제 피어 앤 그리드 지수는 어저께보다는 약간 두 칸 내려왔지만 그래도 공포 쪽으로 가진 않았네요. 가진 않았어요. 오늘 크게 주요 뉴스가 뭐가 있었냐면 인텔이 22조, TSMC가 32조, 삼성 10조 플러스 알파. 진짜 입 벌어지는 파운드리 전쟁, 쩔의 전쟁이죠. 이 조 단위로 계속 그리고 두 자리 조 단위로 막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네요. 요래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반도체 소부장 종목들도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저는 사실 오늘 일어나고 걱정을 좀 했는데 다행히 많이 안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테슬라가 마이너스 3% 넘게 떨어진 이유가 자율주행 사망 사고가 있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떨어졌는데 또 그 이후에 보도된 뉴스에 의하면 머스크 주장입니다. 차량 갖다가 봤더니 텍사스 사고 사망 차량이 자율주행 사용 안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고 당시에 오토파일럿이 꺼져 있었고 F4SD 이게 풀 셀프 드라이빙 서비스죠. 옵션도 장착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슬라 잘못이 아닌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머스크가. 생뚱하게 그냥 우기진 않겠죠. 진짜 그렇겠죠. 그래서 자율주행 쪽, 저도 이제 2차 전지 자율주행 쪽으로도 저도 좀 투자하는 종목이 있어서 좀 걱정을 했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일단 다행입니다. 그리고 물론 인사사고가 났기 때문에 게다가 사망사고이기 때문에 이걸 가볍게 볼 수는 없지만 자율주행 하는 데 있어가지고 이런 사고 정도는 난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냥도 사고 많이 나는데요. 그러니까 자율주행 쪽이라든가 이쪽에 전기차 가는데 큰 줄기를 거스를 수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이런 뉴스가 나왔고 떨어지면 이제 물론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매수 타이밍이 되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등락 차트 한번 볼까요? 이렇게 쫙 보시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코스닥만 살짝 시가 좀 밀렸다가 쭉 올라왔어요. 오늘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나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저의 예상이 틀려서 다행입니다. 보시면 일단 환율도 매우 안정적으로 1112원 30전으로 툭 떨어졌죠. 제가 말씀드리는 골디락스 존. 요 아래가 제일 좋아요. 요 밑으로 툭 내려가면 또 너무 과열권이라서 안 좋고 이 사이가 제일 좋더라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시면 외인은 거래소를 갖다가 3천억어치 사줬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4천억어치 사가지고 누적으로는 상방으로 걸었고요. 콜옵션 상방, 풀옵션도 상방으로 걸었습니다. 제일 이상적이고 우리에겐 좋죠. 전부 다 상방으로 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최소한 풀옵션이고 선물옵션이고 간에 지금 5월 공매도 이런 거 우리가 걱정을 하고 있지만 공매도는 속된 말로 개나 소나 다 아는 거고 공매도를 피하기 위해서는 시비 많이 발행하는 회사들 또 시비와 BW 갖다가 격차가 심한 그런 종목들 좀 피하면 될 것으로 보이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고 꺼려하는 악재는 사실 악재가 아니죠. 그래서 보통 지금 보면은 공매도 이슈는 그냥 지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들도 지금 현선물 그리고 옵션 포지셔닝이 상방이네요. 그죠? 달러 환율도 지금 골디락스 존에서 좀 떨어지고 있고서 매우 좋아 보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투데이 탑픽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뮤니티에다가 아침에 올려드린 투데이 탑픽에서는 오늘 두 종목 올려드렸고요. 하나는 삼성전기 올려드렸고 하나는 무림 PMP를 올려드렸거든요. 삼성전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기는 사실은 딴 거 없습니다. 이 회사는 영업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MLCC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리고 카메라 모듈 출하량이 느는지 안 느는지, 이게 카메라 모듈이 매출액이 굉장히 크고요. 또 영업이익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MLCC거든요. 지금 뭐 당연히 이 디바이스들이 많이 팔리면 MLCC도 좋을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카메라 모듈도 핸드셋이 많이 팔리면 좋을 수밖에 없겠는데, 요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노근창 애널리스트께서는 25만 원을 제시하셨고요. 먼저 제가 내는 EPS 추정 EPS와 PR로 내는 밸류에이션 한번 볼까요? 요걸 좀 봤더니 제가 이제 21년, 22년, 23년께 있어서 좀 봤는데 그렇게까지 못 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딱 19만 8천 요기 20만 원에 끝났거든요. 요 구간에 끝났고요. 중간 가격까지는 뭐 몇 프로 안 되고요. 8%만 오르면 되는 거고, 지금 22년, 23년 포워드 치더라도 매출액과 EPS 성장은 이미 반영된 것 같아요. 저 4%와 6%밖에 성장을 안 하는데 이걸 갖다가 뭐 펄을 갖다가 이렇게 17배씩 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입니다만은 거기에 또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 볼까요? 여기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MLCC 믹스 개선하고 쇼티지가 지금 나고 있죠. MLCC가 계속 쇼티지입니다. MLCC는 뭐라 그랬죠? 전류가 통하는 데 있어서의 댐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MLCC가 많이 박혀 있어야 경박 단소가 되는 부품들을 갖다가 제어하고 보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싼 전자기기에는 MLCC가 많이 박혀 있습니다. 곳곳에 댐이 많이 있어요. 그래야 안정적이죠. 그래서 MLCC가 계속 쇼티지가 나고 있어서 이 회사는 그래서 좋게 보는 걸로 보이고요. 리포트를 좀 살펴보시면요. 1분기 매출액은 카메라 모듈 출하량이 추정치를 소폭 하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서 기존 추정치 대비 2.1% 다운돼서 2.29조 원, 이렇게 기록할 것을 전망하고요. 영업이익은 MLCC 믹스 개선에 힘입어서 추정치를 2.4% 상향해서 3,159억으로 잡았네요. 이 회사는 이제 캐시카우가 MLCC죠. MLCC가 지금 계속 쇼티지가 나고 있고 FCCSP라는 건 이제 기판입니다. 기판. PCB 기판의 종류예요. 또 경쟁사의 생산 공장 문제, 이게 대만에서가 불난 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계속 이것도 쇼티지를 합니다. 희한하게 무슨 차량용도 그렇고 이런 PCB 업체도 그렇고 지진 나고 불나고 희한하죠, 그죠? 정전되고 아니 뭐 이상한 악재들은 다 겹쳐요. 누가 일부러 반도체 쪽, 기판 쪽 일부러 이렇게 막 띄우려고 뭐 불내는 것도 아니고 정전 나는 것도 아니고 지진까지 놔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품귀 현상이죠. 오히려 그래서 품귀 현상으로 카메라 같은 것 모듈이 출하량이 적어지는 게 디바이스를 못 내니까 핸드셋을 오히려 더 손해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회사의 주력인 MLCC 그리고 기판 모두 쇼티지 나고 있다 이 소리고요. 그러니까 좋죠. 그 다음에 밑에서 보면 한 개 사업을 대부분 구조조정했죠. 기판 사업도 구조조정했습니다. 핵심 제품군 위주로 재편한 동사의 현재 사업 포트폴리오는 근본 부품난이 없었더라도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구조였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전동화되면 자율주행에서도 전장용 MLCC가 쓰일 거고요. 그죠? 현재 부품난이 해소될 때 초과 성장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난으로 인해서 동사의 매출액이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시점을 저점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인다는데 이미 뭐 저점 매수 기회는 지난 것 같고요.
가격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제 다시 이제 상승 파동을 탄 것 같아요. 네,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무림 PMP. 네. 이제 펄프로 만드는 회사죠. 네. 고통 끝 행복 시작. 무림 페이퍼는 굉장히 세게 나왔습니다. 오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오늘 아침에 5% 뛰기 전에 어저께 종가가 4,855원이었는데 목표가를 7,600원까지 박종열 애널리스트, 현대차증권 애널리스트께서 올려주셨네요. 목표가가 무려 56%가 됐고요. 제 거 한번 보니까 저도 거기까지는 안 주더라도 저 역시도 현재 나온 추정 EPS와 추정 PER로 보면 적정 주가는 6,800원대로 보입니다. 퍼 15배 정도 주는 거네요. 지금 오늘 5,110원에 끝났으니까 요 사이, 요 두 군데 사이 정도에서 끝났거든요. 제가 보기에도 지금부터라도 오늘도 5% 올랐지만은 30% 정도 이상의 업사이드가 있지 않겠느냐 보여지고요. 이 정도면 뭐 굉장히 훌륭하죠. 네, 훌륭합니다. 그러면 리포트 좀 볼까요? 리포트는 딴 거 없습니다. 이 회사는 펄프 가격하고 또 이 ASP가 오르면 이 회사가 좋은 거예요. 근데 올해 들어서 펄프 가격이 당초 예상보다 가파른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또 인쇄용지 판가 ASP도 지속적으로 인상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익 예상을 당초 전망치보다 큰 폭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라고 하네요. 좀 더 밑에 자세히 보시면 펄프 가격의 가파른 상승과 함께 인쇄 기판, 판가 인상 등을 감안해서 올해 연간 수익 예상을 상향 조정했다는 거죠. 그래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존 전망치 대비 각각 10.6% 그리고 영업이익은 62% 상향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을 438억 원으로 잡았다고 하네요. 그게 2019년 정도 수준에 근접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주가 전반 및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큰 폭의 영업 실적 턴어라운드가 예상된다고 하네요. 펄프 가격 회복, 인쇄용지 판가 상승 계속 나오는 얘기죠. 네, 그게 주 투자 아이디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 역시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어차피 골판 접체 막 천장을 두고 가고 있었고요. 이제 이런 수소 제조업체들도 올라가겠죠. 네, 그럼 오늘 투탑, 위탑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투탑 그리고 위탑에도 있었던 코스맥스는 오늘도 좋네요. 저도 여기서 조금밖에 못 잡았는데 너무 날라가가지고 저도 뭐 크게 수익률은 좋은데 뭐 수익금은 크지는 않습니다. 조금밖에 못 잡았어요. 호성화 오늘도 뭐 굉장히 좋죠. 이렇게 뭐 목표 주가가 세게 나온 종목들은 결국 좋더라고요. 어저께 말씀드렸다시피 요 갭을 안 메꾸고 그냥 여기서 막 바로 올라가 버리네요. 아직도 저는 상승률이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고수분들은 충분히 단타 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조금씩 모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 사이에서는 보는 점에서 33만 9천 원이죠. 오늘 삼성전기 60일선 위로 다 이렇게 사뿐히 올라왔으니까요.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요번 파동에서 전체적인 시장만 밀리지 않는다면 이제 전고 좀 출하할 것 같은데요. 네. 아까도 밸류에이션 보셨지만 23만 원까지는 저는 뭐 충분히 22만 원에서 23만 원 사이는 충분히 요번 파동에서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시장이 맞춰줘야 됩니다. 무림 페이퍼는 오늘 5% 올랐는데요. 굉장히 지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5% 정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좀 눌림 주고 가면 좋겠고요. 뭐 당연히 5일선 공략을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아니고 이 60선 위로 뭐 이렇게 살짝 갭상승해서 60선 위로 갭상승 해봤자 몇 프로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한 2% 정도 올라가서 갭상승해서 또 출발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얘도 워낙에 지금 목표 주가가 세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익의 뭐 함수죠. 주가는 이익의 함수입니다. 이익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주가 가만히 냅둘 시장 참여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무림페이퍼도 계속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5일선 공략하면 됩니다. 5일선 공략을 해야 되는데 이런 종목들은 이제 5일선 공략을 하지만 요봉의 중간 5,050원 뭐 밑으로는 조금씩 여기서부터 조금씩 사고 5일선에 좀 왕창 사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전략으로 가면 좋겠어요.
오늘도 보시면 OCI도 계속 좋죠. 예, OCI도 제가 그런 손님이 탁 맞고 올라가네요. OCI 매우 좋고요. 필라 홀딩스부터 시작해서 의료업체들로도 또 다 좋았습니다. 괜찮았고요. 코스맥스도 좋고 좀 위클리 탑픽스도 웬만큼 뭐 괜찮은 종목들이 나왔네요. CS 윈드, CS 베어링 어제 올랐으니까 조금 쉬어주고요. 텔레칩스 네, 한 이틀 정도 바르게 올랐으니까 오늘 뭐 60선에서 딱 맞고 잘 쉬어주네요. 그리고 근데 이제 저희 수강생분들도 좀 갖고 계신 종목들인데 이게 셀트리온, 헬스, 제약 요 삼형제들이 오늘 각각 한 3, 4% 정도 빠졌어요. 조금 뭐 이제 수급들도 안 좋고 하네요. 요것들은 빨리 좀 회복을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셀트리온 형제들은 지금 저점 구간을 통과한다고 봐야 됩니다. 근데 셀트리온 형제를 되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되게 또 싫어하세요. 분식 얘기한다고 아직도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주주분들은 또 안 그렇게 생각하시죠. 조금 안 좋아졌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HMM 페노션은 네, 페노션은 제가 그거는 살짝 한 원도가 위에서 올라갔고요. 페노션 같은 경우는 좋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죠? 이것도 제가 공략을 했습니다. 둘 다. 그다음에 대덕전자 오늘도 뭐 장중에는 9%까지 9.88%까지 올랐어요. 심택하고 네, 코리아 서키트 예, 코리아 서키트는 살짝 안 왔고요. 심택은 공략을 했습니다. 딱 제가 그거는 25,400원까지 올랐다가 딱 내려왔다가 올라갔죠. 네, 좋아요. 저는 심택하고 주로 코리아 서키트 공략을 합니다. 이것들은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알려드릴 것은 이제 컨택주들이 다시 살아나고 있습니다. 제가 저번 주도 말씀드렸잖아요. 요번 주나 다음 주에 매수 포인트가 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부터 매수 포인트가 왔어요. 사실 저는 제 수강생분들한테는 그저께부터 산다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부터 그저께 아니고 월요일부터 산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어제부터 좀 모아놓은 것들이 계속 좀 이제 좋아졌어요. 이런 것들 하나 투어 뭐 본인이 저는 이제 참 좋은 여행을 들고 있지만 뭐 아무거나 다 좋습니다. 다 섹터가 다 좋기 때문에 거기다 플러스 뭐 알파 정도 얻으시려면 본인이 정도 노력해 보시면 되겠죠. 뭐 인터파크 같은 게 플러스 알파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지금 모두 하나 투어, 모두 투어, 레드캡 투어, 참 좋은 여행, 그 다음에 노란풍선, 인터파크 다 좋습니다. 어느 걸 들어가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딱 중간 정도 되는 걸 들어갔네요. 그죠? 예. 꼴찌는 아니네요. 항공사들도 좋아지고 있죠? 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오늘 좋은 뉴스 나왔는데 뭐 3천억가량 이렇게 투자 받는 얘기도 나왔는데 또 담당자는 아니다 그러기도 하고 뭐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시아나항공도 정상화가 당연히 되겠죠. 되겠는데 지금 너무 눌려 있으니까 그리고 61선 위를 갖다 그냥 어쨌든 간에 좀 돌파를 좀 했어요. 어거지로죠. 이 요선, 초록색선이 60선인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쭉 밀려가지고 지금 수렴이 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수렴이 되고 있고 여기서 이제 좀 지글탕지글탕 하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싶어요. 거의 바닥은 다 됐다. 제가 이쪽에서 혹시 물리신 분도 있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바닥은 다 왔으니까요. 지금부터 이제 좋은 소식도 좀 나오고 회사 정상화 얘기가 나오면서 또 대한항공에서도 여기다가 어떻게 자금 투입할 건지 뭐 그런 것도 좀 참여할 건지에 대해서 좀 계속 구체적으로 나오기 하면은 얘도 이제 정상화 되겠죠. 네. 오늘은 진에어가 날랐습니다. 진에어 매우 좋고요. 제주항공, 티웨이항공, 티웨이 홀딩스 다 좋습니다. 진에어가 아주 그냥 오늘 급하게 올라줬네요. 그리고 카지노 쪽도 다 좋고요. 카지노 쪽도 다 좋습니다. 예를 들면 직접 중국인들이 들어와야 되니까 괜찮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이쪽 여행 쪽을 조금 더 비중을 확대하고 항공을 꼭 하게 하시겠다면 대형주로는 대한항공 하시면 되고 뭐 중소형주로는 여기 이미 시장에서 답을 줬으니까 진에어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오일서 공략하면 됩니다. 또 떴는데 막 또 따라 들어가고 몰리지 마시고요. 백화점도 또 매우 좋죠. 다 좋습니다. 백화점도 좋고요. 그다음에 그 의료 쪽 백화점 의료 쪽이 좋은데 오늘 특히나 한세실업 좋았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 종가 상황 전 고점을 일단 뚫었어요. 볼까요? 종가자 전 고점을 뚫었고 이제 여기를 향해서 갈 수도 있겠죠. 이건 이제 떴으니까 제가 이쪽은 이제 뭐 너무 뜬 것들은 항상
걱정이 돼요. 하지만 이제 갓 심채에서 시작하는 여행주들 조금씩 담아가시면 됩니다. 5일선에 담으셔도 되고 지금도 천천히 20선에서 담으셔도 되고 아무 때나 점심시간에 사시면 됩니다. 점심시간에. 지금 일단 주가가 조정을 안 맞는다고 가정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가 조정받으면 다시 밀릴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은 주가들이 주식 지수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폭락하는 장세는 아니지만 개별 종목들이 많이 오르고 지수를 누르는 그런 지수를 갖고 있는 회사들은 큰 내용주들은 조금씩밖에 안 올라가고 그 나머지들이 막 이렇게 급등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지수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언제 조정받아도 이상하진 않습니다. 전혀 이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좀 주의하셔야 된다. 그리고 저는 이번 주까지 해갖고 지금 현금 비중 30%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저번 주까지는 거의 풀베팅이었고요. 10% 정도, 금요일 날까지 10% 정도 마련했는데, 어제 오늘 해가지고, 일단은 저는 한 30%까지, 해놨고요. 이번 주에 조금 더, 해볼 생각입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언택주에서, 신규 매수하는 이런 여행주들 빼놓고는, 신규 매수는 되도록 자제하고 단타로 대응하면서, 현금 비중 30%로 이번 주까지, 그렇게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쿠비 깡패다 공부 좀 볼까요? 효성 첨단 소재, 오늘 효성자 들어가면 다 좋았습니다. 효성 첨단 소재, 효성 화학, 뭐 효성 TNC 모두 효성 그룹 쪽이 다 좋아요. 워낙에 화학 쪽을 기반으로 둔 회사들이라서 다 좋습니다만 효성 첨단 소재가 특히 오늘 기관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연기군 좀 빠졌지만 외국인이 왕창 들어왔네요. 그래서 얘는 매수 타점이 41만원 정도 이렇게 매수 타점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대우건설 매우 좋죠. 대우건설 제가 요때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평단가 요 정도 되실 거예요. 아마 만약에 제 조언을 듣고 혹시라도 참고하셔서 하셨다면 지금 계속 수익이 나고 있죠. 저는 어저께 이 정도 부분에서 팔고 볼린저밴드 바깥에 나갈 때부터 팔고 오늘도 좀 다 팔았습니다. 저는 이제 조금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러나 아직도 여력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 뭐 52주 신고가 내는데 굳이 먼저 내려오실 필요 없다고 좀 생각합니다. 저는 쫄보라서 자꾸 미리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키움증권이 오늘 보시면 외인 기관이 왕창 다 들어왔어요. 키움증권이 뭐 12 발행한 것도 좀 높이 발행을 해가지고 공매도 타겟이 되네만에 뭐 그런 뉴스들도 많은데 뭐 그걸 갖다가 뭐 비웃듯이 그냥 뭐 오늘 외국인 기관이 특히 외국인은 왕창 들어왔습니다. 왕창. 최근 들어서 제일 왕창 들어왔죠. 152억이 들어왔습니다. 기관도 뭐 최근 들어서는 많이 들어왔네요. 특히 뭐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 이 삼총사가 들어왔기 때문에 좀 든든한 우군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키움증권은 저랑 참 잘 맞는데 저 또 공략을 해봐야 되겠죠. 오늘 제가 딴 거 공략을 해가지고 얘를 못했어요. 못 봤어요. 그리고 또 대세 상승하는 종목은 120선 잘 안 깨죠. 120선에서 어쨌든 간에 올라왔으니까 지금 60선 갓 올라온 상태라서 매수 타점은 13만 6천 원 정도, 요봉의 반 정도, 5일선하고 다 겹칩니다. 밑에서부터 여기 20선하고 120선이 쫙 있으니까, 이렇게 오늘 가격, 요 한도 내에서 사시면 될 것으로 보여요. 그 다음에 CJENM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쭉 밀렸다가, 잠깐 회복하는 듯 하다가, 쉬고 다시 이제 올라가니까요. 지금 60선, 초록색선이 60선에 갖다 극복을 했거든요. 나쁘지 않습니다. 네, 이거 보시면 외국인 기업은 좀 세게 들어왔고요. 기관은 뭐 전체적으로 팔았지만 연기금이 좀 이틀 연속으로 들어왔다는 거 이게 좀 고무적이긴 하네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니들분들은 하지 마시고요. 저는 이제 이런 종목들은 뭐 1~2%, 1~2%는 2~3% 정도 보고 들어갔다가 빠지기 때문에 주린이 분들은 하실 필요 없어요. 보시고 딱 들어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빨리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다음에 오스템 임플란트가 인적 분할 이슈로 이틀 동안 밀리더니 그냥 오늘 뭐 7.75% 상승해서 끝났고요. 외국인 기관들이 쫙 쓸어 담았네요. 매우 좋아 보입니다. 인적 분할을 해서 오히려 더 회사가 시가총액을 좀 더 크게 키우려고 하는 듯하고 뭐 중국 쪽이 무주공산이고 되게 좋습니다. 중국 쪽이 1등이죠. 중국은 이제 우리나라 치과 의사님들은 80% 이상이
그 임플란트 시술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중국은 아직도 굉장히 적대요. 그분들도 교육시켜갖고 또 중국 사람들 이빨도 많이 상하거든요. 그래서 오스템 임플란트는 중국 쪽 시장이 지금 개화를 하는 정도라서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오늘 인적 이 분할 이슈를 갖다 극복하고 외인 기관이 많이 들어왔네요. 특히 연기금 사모펀드, 투신 전 기관이 거의 다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들어왔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현대해상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현대해상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여기 전저점을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가고 있어서 얘는 내일 뭐 가격이 올지 모르겠지만 24,500원 정도면 매수 타점으로 좋아 보입니다. 지금 보시면 외국인 기간이 3일째, 외국인은 4일째, 기간은 3일째, 요거까지 하면 4일째가 되겠네요. 순매수는 좀 쓸어 담고 있고, 특히 연기금이 쓸어 담고 있네요. 연기금하고 기간이 외국인이 쓸어 담고 있기 때문에 수급도 굉장히 좋고요. 내일 24,500원 정도, 사실은 뭐 요 정도부터 저는 들어갈 겁니다. 여기 공식적으로는 좀 제가 항상 보수적으로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저는 24,700원부터 쭉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DB하이텍이 좋아졌어요. DB하이텍이 59,200원 선이 피보나치 선으로 보면 굉장히 그 저항선이었는데 그걸 오늘 갖다 몸통을 빵 뚫었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전 고점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DB하이텍은 수급이 뭐 장난이 아니죠. 수급이 갑자기 이틀 만에 좋아지니까 주가도 완전히 반응해버렸고 지금 이렇게 포물선 그리던 60선을 갖다 통과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매우 좋습니다. DB하이텍은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지금 쇼트지 나가지고 뭐 물건 대달라고 그래도 못 주고 있는 형편인데 괜찮죠? 외국인도 세게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같이 세게 들어오고 있으니까요. DB하이텍은 언제 얼마가 매수 포인트냐? 19,200원이 매수 포인트가 됩니다. 19,200원이 매수 포인트예요. 송은산업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송은산업도 지금 보시면 21,000원 정도, 21,000원 정도가 아마 21,000원, 21,100원 정도가 매수 맥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요번에 상승은 이 전고점을 돌파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것도 주린이 분들은 하시면 안 됩니다. 주린이 분들은 무조건 5일선에 바짝 붙은 거 아니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저도 내일 공략하다가 아니다 싶으면 손절하든지 아니면 5일선에서 세게 타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기 때문에 이런 종목 아무리 좋다 그래도 수급이 좋아도 따라가시는 거 아니에요. 5일선 공략하세요. 주린이 분들은. 여기서 5일선 공략하는 것들은 뭐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그런 거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고수 영역입니다. 그죠? 저도 이제 여기 무섭지만 여기서 좀 더 하고 5일선에서 많이 세게 들어가면 되니까 5일선 좀 올라올 거 아닙니까? 화학 쪽은 지금 계속 좋죠. 화학 쪽은 굉장히 좋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네, 시장이 아침에 좀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제 생각보다 훨씬 더 세네요. 아주 감사한 일이죠. 그렇지만 지금 하여튼간에 언제 조정받아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과열권이긴 하니까 신규로 많이 투자하시는 거는 조금 지양하시고요. 현금 확보 좀 하면서 종목단에서만 개별 종목단은 움직이니까 좋은 종목들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이런 종목들 보고 개별 이슈로 굉장히 성장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에 대한 공략도 괜찮아 보입니다. 물론 효성 쪽도 그렇고 금방 보여드린 그런 8종목 정도 되는 수급이 굉장히 센 종목들은 다 좋아 보입니다. 다 좋아 보여서 그런 종목들은 투자를 하시되 다른 종목들은 이미 되게 많이 올른 종목들 특히 반도체 쪽이라든가 2차전지 쪽에서 몇몇 종목들은 많이 올라 있잖아요. 그런 종목이 따라잡으시면 혹시라도 시장이 또 안 좋아지면 콱 물리면 또 3, 4개월 또 손빨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종목들은 피하시고 새로 올라오는 종목들 그리고 아까 알려드린 여행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종목들 지금 새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조정 충분히 잘 받았고 아름답게 조정 받았고 가격도 크게 조정 안 받고 기간 조정 받아서 올라가는 거라서 그런 종목들이 전 좋아 보이거든요. 항상 우리가 대형주로 일주일에 1, 2%, 2, 3% 먹는 거 적은 것 같지만 절대 적지 않습니다. 옆에 옆집에 급등주들이 하루에 30%씩 오르고 있지만 그거 다 먹는 사람도 없어요. 그 급등주 하시는 분들은요, 물론
소수입니다. 진짜 0.1% 정도는 정말 그 기가 막히게 하시는 신출기물로 하시는 분이라서 수백억 지산을 축적하는 거 저도 유튜브에서 보니까 알 수 있습니다만은 나머지 99.9%는 급등주 쫓아갖고는 그렇게 돈을 벌 수가 없어요. 특히 요새 대선주도 있지만 대선주도 안전하게 해야지 대선주 같은 거 괜히 잘못 확 물리면 다음 대선까지 물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 급등주들은 안정적으로 밸류에이션 되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 일주일에 2, 3%씩 또박또박 수익 챙기면요. 그게 나중에 더 큽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 마치고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돈 찍는 TV의 돈 찍는 기계였습니다. 감사합니다.